안녕하세요. 와고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델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와고 이칵핏 모드버스 ITU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드버스 TCP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 방법과 같이 컨피규레이터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드버스 ITU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칵핏을 실행한 후 와고 컨트롤러 PFC100 그리고 PFC200 컨트롤러를 스캔했습니다. PFC200 G2 750-8214 컨트롤러를 모드버스 ITU 마스터로, 그리고 PFC100 750-8102 컨트롤러를 모드버스 ITU 슬레이브로 설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스트럭처로 이동하여 라이브러리 추가 및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설정을 위해 PFC200 컨트롤러에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이동하여 와고 앱 PLC 모드버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Add 라이브러리 누르신 후 와고 앱 PLC 모드버스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이 되면 OK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완료해 줍니다. 라이브러리 추가가 완료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 블록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플 모드버스 마스터 그리고 심플 모드버스 슬레이브 내에 있는 이 마스터 시리얼 그리고 서버 시리얼 펑션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새로운 POU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B 마스터라는 POE를 추가해 주시고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MB 마스터를 호출하여 PLC가 스캔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펑션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우측에 툴박스에서 박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추가하시면 이런 빈 박스가 추가되고 이쪽을 눌러보시면 이런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와고 앱 PLC 모드버스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이 MB 마스터 시리얼 펑션 블록을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펑션 블록에 대한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변수를 설정하시면 타입이 자동으로 이 펑션 블록으로 따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가 추가된 후에 각각의 인풋 파라미터와 아웃풋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들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인풋 파라미터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커넥터는 불 타입으로 이 펑션 블록을 enable 및 슬레이브에 연결하는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수는 항상 true가 되어야 하므로 이니셜 값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니셜에 true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iPort는 컨트롤러의 시리얼 포트를 설정해 주는 변수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컨트롤러의 온보드 컴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750-652 시리얼 인터페이스 IO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포트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누르신 후에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인풋 어시스턴트가 뜨실 거고 이 IO config 글로벌 내에 있는 이 컴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50-652라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rs232_485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온보드 타입은 com1 그리고 652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보드 컴포트를 이용한 모드버스 마스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om1 포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보우 레이트, 데이터 비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UDI 보레이트는 unsigned 더블 인티저 타입으로 이니셜 값은 19200을 선언하겠습니다. USI 데이터 비트 변수도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니셜은 8비트로 선언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제 페리티, 스탑 비트, 핸드쉐이킹, 그리고 피지컬, 그리고 프레임 타입 쪽을 보시면 앞에 2가 붙어 있습니다. 이 2는 이넘 타입으로 이 타입의 이넘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를 설정한 때는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 초기 값은 이 변수의 타입을 복사하셔서 이렇게 이 타입 안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는 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스탑 비트는 마찬가지로 복사하셔서 스탑 비트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핸드쉐이크는 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피지컬은 이번엔 RS48로 하프 듀플렉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타입 이제 프레임 타입에서는 이제 ASCII로 사용할지 RTU로 사용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TU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응답을 받는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100ms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T 쿼리, X 트리거, UT 리스폰스는 이 펑션 블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다른 파라미터들은 통신 설정과 관련된 파라미터였고 이 세 변수는 실제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쿼리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지는 리퀘스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폰스는 슬레이브에서 쿼리를 처리하고 리스폰스, 즉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UT 쿼리와 UT 리스폰스는 각각의 구조체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다시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이동하여 이 펑션 블럭 디스크리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UT 쿼리의 타입 MB 쿼리라는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고 UT 리스폰스는 타입 MB 리스폰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 구조체 안에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X 트리거가 ON이 됐을 때 실제로 마스터에서 이제 슬레이브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그 슬레이브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응답을 이쪽 UT 리스폰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UT 리스폰스 쪽을 보시면 어떤 슬레이브 유닛 아이디에서 데이터가 왔는지, 그 펑션 코드는 어떤 펑션 코드에 대한 응답인지, 그 어드레스, 그 퀀티티, 해당 어드레스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응답했는지, 그리고 AW 데이터는 실제로 응답한 데이터들이 이 어레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아웃풋 파라미터를 설정해 준 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불값이 true가 될 거고요. 스테이터스
그 펑션 블럭에 대한 스테이터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에서 이 UT 쿼리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복사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T 쿼리 대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닛 아이디, 슬레이브에 대한 유닛 아이디, 그리고 펑션 코드, 그리고 리드 어드레스와 리드 퀀티티, 라이트 어드레스, 라이트 퀀티티가 있습니다. 리드 어드레스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리드, 뭐 예를 들면 뭐 펑션 코드 3번 또는 4번으로 홀딩 레지스터나 뭐 인풋 레지스터의 값을 읽겠다 선언을 하시고, 이 어드레스는 실제 그 어드레스, 그 슬레이브의 어드레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0번지에 있는 값을 읽겠다. 그리고 이 퀀티티는 0번지부터 몇 개의 데이터를 읽어올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번지부터 퀀티티를 10으로 설정하면 0번부터 9번 어드레스에 있는 값을 읽어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라이트 어드레스와 라이트 퀀티티 같은 경우는 이 펑션 코드가 16번이 됐을 때 이제 홀딩 레지스터의 값을 쓰게 되는데, 이 펑션 코드가 16이고 라이트 어드레스가 0번이다. 그리고 라이트 퀀티티가 10이라고 하면 0번지부터 10개의 어드레스의 값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라이트하는 어드레스의 값들은 이 AW 라이트 데이터에 매핑을 해서 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레이브를 설정한 후에 실제로 통신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PFC100 컨트롤러를 모드버스 슬레이브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PFC100 슬레이브 설정을 완료한 뒤에 두 컨트롤러 간의 모드버스 RTU 통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와고의 PLC 모드버스를 추가해 줍니다. 네,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PU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B 슬레이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MB 슬레이브를 스캔할 수 있도록 호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박스를 추가해 주시고,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심플 모드버스 슬레이브 내에 있는 서버 시리얼 펑션 블록을 호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펑션 블록에 대한 변수 선언을 해주시고, 보시면 마스터 펑션 블록과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 커넥터는 말 그대로 이 펑션 블록을 이네이블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은 true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포트도 이 컨트롤러 자체의 온보드 타입을 사용할지 또는 그 750-652 모듈을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PFC100에는 750-652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인터페이스 모듈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1, 이 온보드 타입 컴포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UDI 보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레이트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보레이트는 19200 데이터 비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비트는 8비트 설정해주고,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페리티와 스탑 비트 등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페리티는 설정해 주시고요. 스탑 비트
오브젝트는 1로 설정을 했습니다. 핸드쉐이프, 이 피지컬, 변수를 다 설정한 후에 값을 매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쉐이킹 값은 논이고요. 피지컬 레이어는 RS485 하프 디플렉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프레임 타입은 RTU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스터에 없었던 이 비유닛 아이디가 있는데, 이제 이 슬레이브의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저는 유닛 아이디 1번으로 이 인풋 파라미터에 바로 어사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오브젝트는 생략해 주셔도 되고요. 이 슬레이브 펑션 블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AX 디스크리트 인풋, AX 코일, AW 인풋 레지스터와 AW 홀딩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모드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디스크리트 인풋 영역에 대한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코일, 인풋 레지스터, 홀딩 레지스터 각각에 대한 영역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4개의 파라미터는 모두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인풋과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단위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불 타입의 어레이가 될 거고, 이 인풋 레지스터와 홀딩 레지스터는 이제 워드 단위의 그 어레이 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그 워드 어레이로 이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영역을 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이 파라미터에 어레이 변수 네임을 어사인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이 어레이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AX 디스크리트 인풋 같은 경우 제가 어레이 0번부터 99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AX 디스크리트 인풋의 0번 인덱스, 0번의 값이 이 슬레이브의 디스크리트 인풋 어드레스 0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X 디스크리트 인풋 인덱스 99번의 값은 어드레스 99번지의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일도 마찬가지고, 인풋 레지스터, 홀딩 레지스터도 다 마찬가지로 이 어레이의 인덱스가 어드레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마스터와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웃풋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true가 될 거고요. 펑션 블록에 대한 스테이터스, 이제 슬레이브에 접근한 연결된 마스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가 설정이 완료됐고요. 이제 마스터하고 이 슬레이브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마스터로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컨트롤러에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펑션 블럭이 엑스커넥트가 돼서 이네이블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레이브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해주시면 슬레이브 또한 이네이블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마스터 펑션 블럭을 설명드릴 때
이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통신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설정한 거고,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 세 가지 변수 UT 쿼리와 X트리거, UT 리스폰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동작하느냐,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UT 쿼리를 한번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UT 쿼리 내부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보입니다. 초기 값, 이니셜 값으로 이제 설정해놨던 유닛 아이디 1, 그리고 펑션 코드 4번, 리드 어드레스, 리드 퀀티티 등을 제가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쓰고 실제로 이 슬레이브에서 데이터가 그 영역에 쓰여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홀딩 레지스터의 값을 쓰기 위해서 펑션 코드를 16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write 어드레스 0번지부터 10개의 값을 쓰겠다. 그럼 일단 편의상 5개의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어드레스, 스타트 어드레스부터 이 5개의 값, 어떤 값을 쓸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정은 이 AW write 데이터, 이 어레이, 워드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레이의 값을 매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레이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의 값, 5개의 그 워드에 1부터 5까지 제가 매핑을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write 어드레스 0번지부터 5개를 쓰겠다라는 의미는 이 AW write 데이터에 있는 이 0번 인덱스부터 이 4번 인덱스까지의 5개의 값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write 어드레스를 만약에 10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 10번 어드레스부터 14번 어드레스까지 1부터 이 5까지의 값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0번지에 5개의 데이터를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된 후에 이 X트리거를 true를 시켜주시면 이제 트리거가 한번 ON 됐다가 다시 false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슬레이브 쪽으로 이동해서 홀딩 레지스터에 값이 써졌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슬레이브 펑션 블록 설명드릴 때 이 AX 홀딩 레지스터의 어레이 값이 그 주소, 그 각각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홀딩 레지스터의 어레이를 보시면 0번지부터 총 5개, 1부터 5까지 라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스터로 이동해서 그러면 UT 리스폰스에는 어떤 값이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T 리스폰스가 실제로 쿼리를 보내고 슬레이브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이 각각의 파라미터에 값이 쓰여집니다. 유닛 아이디 1번에서 이 펑션 코드 16번에 대한 응답을 보냈습니다. 어드레스, 스타트 어드레스는 0번지였고 이 퀀티티는 5개였다. 이 AW 데이터에는 write를 했기 때문에 리스폰스 된 값은 없을 겁니다. 이제 write가 아닌 read를 해보겠습니다. 펑션 코드 제가 이제 3번을 사용해서 코딩 레지스터 0번지에 있는 5개의 값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코드는 3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 read 퀀티티는 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X트리거를 true를 시켜서 다시 true가 false가 됐고요. 리스폰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닛 아이디 1번에서 펑션 코드 3번에 대한 응답을 보냈고 어드레스, 스타트 어드레스는 0번지였고 5개의 값을 응답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W 데이터에는 1부터 5까지 기존에 라이트 했던 데이터를 다시 리드해서 읽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스터 펑션 블럭은 UT 쿼리에 설정된 값으로 X 트리거를 통해서 슬레이브의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따라서 X 트리거로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해당 조건이 맞을 때 값을 write하고 read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컨피규레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을 통해서 주기적인 동작만이 가능했다면 펑션 블럭을 사용하면 유저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슬레이브의 경우 컨피그레이터를 사용할 때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어드레스 영역에 제한이 있고 각각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펑션 블럭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영역이 정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0번 어드레스부터 모든 어드레스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